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 삶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암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60대 남성이 깊은 상실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다 우연히 나가게 된 등산 동호회에서 한 50대 여성을 만나 다시 사랑을 배우고 다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우님의 사연을 같이 들어보실까요? 정우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묻자 침대에 누워있던 미정은 아주 천천히 눈을 뜹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이미 다 빠졌고 얼굴은 부쩍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숨 쉬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옆에 있겠습니다. 정우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겨 앉아 미정의 손을 잡습니다. 손은 예전보다 너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예, 여보. 나 혹시 너무 오래 버티고 있습니까?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세게 흔듭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우 씨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미정은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 약속 지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녘에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나섭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었고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여보, 나 왔습니다. 미정은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미정의 손만 붙잡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습니다. 정우 씨. 예. 혼자 너무 오래 울지 마십시오. 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항상 웁니다. 미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한번 꼭 쥡니다. 그래도 다시 웃으십시오. 여보. 그날 아침 정우는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미정이 미리 해두었던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버려야 하나? 정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닫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미정이 늘 앉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를 피해 반대편에 앉습니다. 여보,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반찬 좀 해다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아들 민호는 더 직설적입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혼자 지내도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면 정우는 더 공허해집니다. 자식들은 걱정하지만 함께 있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 영수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야,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난다. 그럴 겁니다. 혼자 삽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영수는 신발을 벗으며 말을 잇습니다. 등산 동호회 하나 나가보자.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너 원래 산 좋아했잖아. 그건 아내랑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영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가야 한다. 무슨 말이냐? 집에 있으면 계속 생각만 난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관악산이다. 딱 한 번만 나와라. 생각해 보겠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토요일 아침 정우는 배낭을 맵니다. 거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보면 웃겠습니까? 관악산 입구에는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활기차 보였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시죠?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우라고 합니다. 은주는 명찰을 건네며 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옆에서 걸으시면 됩니다. 폐에 끼치는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정우의 숨이 가빠집니다. 괜찮으십니까? 조금 숨이 찹니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산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정우는 잠시 웃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 나옵니다. 잠시 쉬는 자리에서 은주가 물어봅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예.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혼자 오신 분들 많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아내를 작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은주는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병을 건네줍니다. 물 좀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은주가 말합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그러십니까? 남편을 오래전에 보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산에 나오는 이유가 있으시겠군요. 예. 숨 쉬려고 나옵니다.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묘하게 울립니다. 숨 쉬려고 나온다. 정우는 그날 처음으로 느낍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정말로 숨이 트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정우는 등산 동호회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이 떠집니다. 오늘은 날씨가 괜찮겠군요. 예전에는 주말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모두 공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산에 가면 은주가 있습니다. 정우 씨, 오늘은 조금 빨리 오셨습니다. 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괜히 안심이 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갑니다. 정우 씨는 예전에 산을 많이 타셨습니까?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에 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에 있으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있으면 남편이 쓰던 물건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 말에 정우는 깊이 공감합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립니다. 산행이 취소되어 근처 찻집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날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예. 비 오는 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은주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쥡니다. 정우 씨. 예. 혹시 제가 불편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잠시 망설이던 은주가 말합니다. 아내분 생각이 나실 때 제가 옆에 있는 게 괜찮으십니까? 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주의 눈빛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 말 듣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미정아,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대답은 없지만 정우는 사진을 정리함 속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등산이 없는 날에도 전화를 합니다. 정우 씨, 오늘은 식사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그러면 같이 국수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국수집에서 정우가 말합니다. 은주 씨와 있으면 말이 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입니까? 이 감정이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은주는 조용히 말합니다. 정우 씨. 예. 좋아하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정우 씨가 책임감 있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손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정우는 결국 결심합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우가 입을 엽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무겁게 말씀하시네요. 정우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굳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수지는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는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민호는 테이블을 세게 칩니다. 그 여자 뭘 보고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재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정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반대는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는 절대 허락 못합니다. 그분과는 가족으로 엮일 수 없습니다. 정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은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반대합니다. 예상했습니다.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정우 씨.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건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며칠 뒤 은주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은주 씨. 더 가면 정우 씨는 자식과 멀어지고 저는요?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조용히 헤어집니다. 잡았던 손을 놓는 순간까지 말은 거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하지 못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주와 헤어진 뒤 정우의 하루는 무너집니다. 아침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고 식사 시간도 사라집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달력을 보아도 날짜가 의미를 잃습니다. 산에 가지 않는 토요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가지 않습니까? 등산화를 꺼내다 다시 넣습니다. 그 신발에는 아직 은주의 발걸음이 함께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우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봅니다. 미정아, 이번에는 내가 잘못한 겁니까? 정우는 누구에게도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나는 혼자 남으려고 결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혼자만 남아야 합니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주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자식들은 전보다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와도 대화는 짧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분이랑은 연락 안 하시죠? 그래. 정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우는 병원에 갑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숨이 막힙니다. 검사상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이 답답함은 뭡니까? 의사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 말합니다. 상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정우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혼자 말고는 함께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나는 그냥 숨만 쉬다 끝나겠구나. 그 순간 정우는 처음으로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뒤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십니까? 상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둘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합니다.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전부 넘길 수 있습니까? 전부요? 예. 모두.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후회는 다 했습니다. 정우는 단호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우는 밤새 서류를 봅니다. 집, 예금, 보험, 퇴직금. 이건 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나를 묶어둔 사슬입니다. 정우는 자식들을 불러 앉힙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다. 민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설마 또 그 이야기? 아니라. 정우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이 재산 전부 너희 앞으로 넘기겠다. 수진이 놀라서 말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정우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라. 민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여자 때문이죠.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정우는 천천히 말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다.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하다. 정우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선택하고 싶다. 돈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혼자가 아닌 삶을 살고 싶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 너무 외로우셨죠? 그래. 그 한마디에 정우는 무너질 뻔합니다. 며칠 후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볍습니다. 정우는 은주를 찾아가기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사람을 내가 다시 찾아가도 되는 걸까? 아침이 되자 정우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잃어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은주가 자주 가던 작은 도서관 앞. 정우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을 엽니다. 정우 씨? 은주는 놀란 표정입니다.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정우의 손이 떨립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우는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놓아서 미안합니다. 정우 씨, 이번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은주의 눈이 흔들립니다. 자식들은요? 재산은 모두 넘겼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정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저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할 자유도 이제 제 몫입니다. 긴 침묵 끝에 은주가 말합니다. 정말 혼자 남아도 괜찮으세요? 당신이 없다면 이미 혼자입니다. 은주는 한참을 울다가 말합니다. 그럼 같이 늙어봅시다. 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울음을 참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우입니다. 배우자분 성함은요? 은주입니다. 서류가 정리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말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괜찮습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함께 아침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정우는 속으로 말합니다. 미정아, 나 이제 살아도 되겠지. 창밖에는 조용히 밤이 내려앉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 남은 인생을 그저 견디듯 살아가던 한 남자가 우연히 시작한 산행 속에서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사랑을 선택하기까지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정우는 사랑을 잃은 뒤에도 살아 있었지만 그 삶은 숨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주를 만나며 그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반대, 재산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식과 연인 사이에서의 갈등은 정우를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결국 그는 사랑을 포기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공허와 후회를 남깁니다. 마지막에 정우가 내린 선택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남은 삶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야 그는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설 수 있었고, 늦었지만 진실한 재혼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 때에도 과연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편에 조용한 질문이나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